자, 오늘부터 이제 기하 강의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기하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선생님 지금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 선생님 늘 하던 스타일 있잖아. 뭐, 우리가 무슨 개념을 새로 시작해야 되면은, 전에 했던 거 중에서 뭐가 좀 필요했을까? 그래서 기하 강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요런 개념, 자취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시작을 좀 해보고,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기하 같은 거 하면서, 미적분 같은 거 하면서, 얘들아, 자취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여학생들 귀엽게 얘기하죠. 자취가 뭐냐? 발자취? 죽여버리고 싶어. 발자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학에서는 자취라는 개념이 이게 좀 올드한 개념이긴 한데, 요새는 선생님도 책에서 뭐 셈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구하라 이런 표현을 보긴 보는데, 다른 교재들에서는 자취란 표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 선생님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취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아. 자취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선생님, 도형의 방정식이 무슨 자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이 사실은 자취야. 자취라는 게 뭐냐면, 이거 직선 같은 거 한번 봐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어요. 얘는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임의의 x, y가 있다고 한다면 둘의 관계식이 어때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쵸? 이 관계식을 만드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걔들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직선의 방정식도 자취예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그럼 누구도 자취지? 원의 방정식. 우리가 배운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원의 방정식은 어때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이렇게 있다면, 이 중심이 A, B란 말이야, 이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은 R이에요. 그럼 여기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아봐. 그래 놓고 걔들의 좌표를 이렇게 놓는다면, P점? 동점이란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이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데, 임의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여기에 있든 상관없는 거지. 임의의 한 점. 정점은 좀 달라요. 이런 개념이지. A, B 여기 중심. 움직이지 않아. 정점은. 그쵸? 그런 개념들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 X랑 Y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P점이 움직이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 P점이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뜻이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구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루트에 우린 원의 방정식을 이제 조건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래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뭐라고? 자취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근데 선생님, 저 자취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그럼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네.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는 자취들도 있어. 왜냐하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는 애들의 방정식이 어떨 것이냐, 이 원 안에 있는 이 점들의 x, y 지들끼리의 관계식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2015 개정 과정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자체가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취라고 한다면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누구야?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수투까지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애들 다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그럼 자취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미 벌써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 P, x, y라고 놓고 누구를요? 점 P, x, y는 누구?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 놓고 x, y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돼요. 얘들 다 관계식이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x와 y의 관계식이 이렇구나.
아, 이 점이 움직일 때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 그 점이 나타내는 뭐 자취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1 직선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x, y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관계식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선생님 저는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뭘 배운 적이 없습니까? 고등수학 상에 나와요. 고등수학 상에 뒤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도형을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봤을 때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를 많이 봤을 거란 얘기지. 그때 저 자취, 도형의 방정식, 여기 교과과정 왜 해요? 도형의 방정식 요쪽을 다뤘었단 얘기야. 다뤘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왜? 아니 책에서 꼭 집어서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걸 해석합니까? 그걸 해석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쵸? 그때 되게 중요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상에 그 마지막 부분 이럴 때 이제 학교에서도 기말고사 범위인데 막 넘겨버리고 그래. 다음 학기로 넘겨버리고 막 안 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선생님이 상위권들, 아주 최상위권들을 데리고 수업할 때도 보면 저 자취라는 개념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덤비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좀 답답함을 느껴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이제 통계할 때도 도수분포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기하 시작에 앞서 그 초입에 자취라는 개념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기본서 한번 볼 거고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볼게. 아니 이게 개념이 없으면 수능에 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수능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알겠죠? 칠판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취가 이제 뭔지 봤으니까 자취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야. 양함수 방식인데 말이 어렵지. 양함수 쫄지 마세요. y는 fx 이런 형태야. 근데 이런 형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형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애들 봐봐요. y는 2x 플러스 1이다 뭐 요런 직선의 방정식 보자고. 이것도 자취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의 관계식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다라는 게 우리가 확신이 있니? 함수라는 게 확신이 있죠, 그죠? 뭐 x 하나당 y가 하나씩 딱딱 결정될 거기 때문에 얘는 함수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얘죠. 문제는 얘지. 요런 형태의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r제곱 이런 형태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건 대부분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입니다. 근데 쫄지 마세요. 이 양함수 표현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함수 형태예요. 함수 형태. 근데 이런 형태는 지금 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굳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나타내야 되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바보는 없잖아. 그죠? 선생님이 아까 자취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지?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도형이에요. 도형. 이게 굳이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2차 곡선, 포물선, 뭐 쌍곡선, 타원 이런 거 들어갈 건데 걔들도 함수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근데 얘들을 보면 그냥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럼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해주냐면 이거 많이 봤어요.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내요. f x, y는 0입니다. 이걸 우린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음함수 표현 방식입니다. 쫄지 마세요. 양함수는 그냥 함수야. 음함수는 뭐라고? 양함수가 여기 봐요. 위쪽에 얘만 윗뚜껑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함수가 맞지. 아니면 아랫뚜껑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얘는 함수가 맞아. 그쵸? 음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함수가 여러 개 같이 있어가지고 도형을 만들 때 말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쉽게 생각해. 함수로 표현된 애들은 그냥 y가 함수기 때문에 그냥 x에 대한 정의역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도형은 그냥 x와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과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가 음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미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음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말자고 지금. 무슨 말인지 돼요? 음함수라는 놈은 뭐라고? 윗뚜껑 양함수, 아랫뚜껑 양함수 두 개를 합쳐놨더니 도형이 됐어. 함수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우리는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전부 다 포물선, 얘도 이쪽으로 생긴 포물선 이런 것도 양함수 하나, 양함수 하나 둘이 합쳐 함수는 아닌데 도형.
얘들을 우리 음함수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제 자취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형태, 함수가 되는 애들을 양함수로 직접 표현하시고 아니면 관계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으니까 뭐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자취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 위에 임의의 움직이는 점 x, y를 잡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 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는 거야. 진짜 구해볼게, 선생님이. 아니,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면서도 평행이동을 했을 때 왜 x 대신 x-m을 넣는지 y 대신 y-n을 집어쳐 넣는지 모르는 새끼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냥 맨날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모르고 잔소리하고 안해 만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자고 해. 그래서 모를 때마다 다시 쳐다보라고 이 새끼들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평행이동 y는 fx라는 도형이 있어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함수로 잡아볼게요, 선생님. 요런 함수예요, 지금. 이 녀석의 x, 여기 임의의 x, y의 관계식이 y는 fx랍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 녀석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답니다. 그럼 얘가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갔겠지? 갔겠죠. 그쵸? 그럼 우린 누굴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때 우린 알고 있잖아. y 대신 y-n, x 대신 x-m을 집어넣은 그 식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 자취, 도형의 방정식의 관점에서. 여기 임의의 좌표 small x, y의 관계식이 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임의의 점이 평행이동되면 여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얘를 뭐 저렇게 놓을까요? 라지 x, 라지 y 이렇게 놓을까요? 그럼 우리 점이 평행이동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x는 우리 누굴 구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돼요. 라지 x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a를 더한 값이 되겠지. 점의 평행이동은 간단해요.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뭘 꼭 고민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라지 y는 어떻게 돼요? 스몰 y에다가 a가 아니고 m이네요 지금. 미안. n이죠. 그쵸? 우린 누굴 구해야지? x랑 y의 관계식이지. 그쵸?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식은 누구야? 스몰 y와 스몰 f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지. 얘들. 그럼 얘를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지. 라지 x m, 스몰 y는 라지 y n, 그리고 얘들을 집어쳐 넣으세요. 집어쳐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지 n는 f, 라지 x m 이렇게 되지.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x, 라지 y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바꿔주는 거지. 아, 이 관계식은 y란 함수가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이게 자취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야. 평행이동도 전부 다 자취에 관련된 얘기였다는 얘기지,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이동될 것이냐.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대칭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지. 왜, 그 말이 되냐? x축에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래. 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한다면 식이 어떻게 복잡하게 바뀌든지 간에 그 메커니즘대로 쫓아가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대칭도 한번 해볼게요. 대칭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제가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대. 너무 간단한 건가요? 해보자. 그리고 얘를 x축에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임의의 x, y가 있는데 대칭 이동한 그 좌표는 라지 x, y인데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x는 그냥 어떻게 되지? 스몰 x와 같죠. 라지 y는 어떻게 되죠? 얘랑 부호가 다르겠지. x축 대칭 상태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그럼 fx, 라지 x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됩니다. x축 대칭하면 왜 마이너스 y가 붙는지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외우지 말라니까 제발. 그거 외우고 나서 망하는 거야. 외우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 선생님 너무 간단한 거 하셨잖아요. 해보세요. 딴 거 한번 해보세요. 점대칭 해보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 이거 이런 모양 아니어도 돼요. 도형이어도 돼요. 점이 있어. a, b에 얘를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대칭점을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스몰 x, y라고 생각을 해봐.
이해되죠? 여기 마찬가지야. 라지 y x, 라지 y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둘의 관계식은 어떤 거야? 아, 중점이 얘가 되겠네. 됐어요. 2분의 x 플러스 스몰 x는 a가 될 거고 2분의 라지 y 플러스 스몰 y는 b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봤던 그 식이야. x는 그래서 2a 마이너스 x예요. y는 그래서 어때요? 2b 마이너스 y. 선생님이 수투 수업할 때 3차 함수가 왜 변곡점의 대칭이냐, 알파, f 알파 대칭이냐, 요성질 이용해서 증명한 거야, 선생님이. 요성질 이용해서 증명한 겁니다. 점대칭을 했더니 그대로야. 그 새끼 자체가 점대칭 함수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가요,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전히 여기선 어때? 스몰 xy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x는 2a 마이너스 라지 x. y는 2b 마이너스 라지 y. 됐어요. 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뭐가 되는 거야? 집어 넣으시면 2b 마이너스 라지 y인데 바로 스몰로 바꾸겠습니다. f2a 마이너스 x입니다. 아, 점대칭도 할 수 있지. 선생님 또 아직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y는 x에 대칭해 보시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한꺼번에 일반적인 직선에 대칭을 시켜버리자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y는 뭐 숫자로 갈게. 요거 mx 플러스 n 놓고 가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 갖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거 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일반적으로 놓고 대칭 한번 해보세요 했던 게 2015학년도 그 오전이었을 거야. 한양대 수리노출 문제였는데 애들이 작살이 났지. 못 풀어요. 계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뭐 굳이 그거 가지고 애들 괴롭힐 필요는 없으니까 좀 편하게 갑시다. 1인데 여기에 y는 fx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얘를 이 직선에다가 선대칭 한번 해볼게요. 선대칭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자. 여기 이제 x, y가 있을 거고 샥 내려가면은 수직해야 돼. 대칭이니까. 대칭이라는 놈의 정확한 개념은 180도 회전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 회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일 겁니다. 정확히 결정하시고요. 여기 이제 라지 x, 라지 y가 있고 우리 지금 자취하고 있어요. 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의 자취를 구하는 과정 하고 있다고? 그럼 대칭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지?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지? 중점 조건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뭐죠? 수직 조건 이용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이 중점 말이야. 중점 2분의 스몰 x 플러스 라지 x 2분의 스몰 y 플러스 라지 y는 그렇죠. 여기 위의 점이에요. 여기 위의 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이죠. 먼저 넣읍시다. 중점 조건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점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2분의 y 플러스 라지 y는 2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라지 x 플러스 1이에요. 관계식 하나 등장. 우린 누굴 구해야 되죠? 아마 스몰 x랑 스몰 y를 구해야 될 거야. 이유는 뭐죠? 여기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쟤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x와 스몰 y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이용합시다. 수직 조건 이용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x-x분의 라지 y 스몰 y가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서로 수직해야 되니까 이 새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주고 2 곱하면 y 플러스 라지 y죠. 라지 y는 2x 플러스 2 라지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쵸?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x 마이너스 이거 곱할 거야. 마이너스 2 곱할 거예요. 2y 플러스 2y 이렇게 돼요. 우리 누구 구해야 된다고? x랑 y 구해야 돼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 스몰 y 이렇게 돼요. 그쵸? 이거 이렇게 쓸까요? 어차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y x 플러스 2가 넘어가면은 라지 x 플러스 1 라지 y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2x y네요. 그쵸? 2x 마이너스 y는 넘어가시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얘랑 연립해서 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y는 2x 플러스 4y 이렇게 되네요. 빼요. 이쪽으로 뺍시다. 빼면 어떻게 돼? 5y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됐어요. 얘가 있고 y는 얘니까 한쪽에다 집어 넣으시면 스몰 x도 나올 거야. 스몰 x도 나올 거야. 그럼 그놈을 여기다 집어 넣어 주시면 일반적인 요 도형의 방정식이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 진짜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교과서 펼쳐놓고 우리 이제 수학의 바이블 고등학교 1학년 거에서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걔들을 좀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 진짜 수능에도 나옵니까? 수능 문제 펼쳐놓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문제 한번 봐줘. 이거 봐. 바이블이잖아. 그냥 선생님 하는 거잖아. 자, 예제 4번 보시면은 3,1을 이 직선에 대칭하는 거는 뭐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뭐 하면 된다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용해서 점만 구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애들이지 뭐. y는 2x를 x는 1에 대해 대칭해보래. 해보자. x는 1이 있고 y는 2x가 이렇게 있답니다. 2x가 있으면 여기 위의 점을 이거 아까 선생님 계속 스몰 x, y라고 놓고 풀었는데 헷갈리면 a, b라고 놓으셔도 돼요.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a, b라고 놓습니다. 그럼 얘 대칭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뭔지가 궁금한 거야. 뭔지가 궁금한데 여기 y는 2x에 있는 임의의 점을 a, b라고 잡아버리면 둘의 관계식이 주어져요. b는 2에 이렇게 주어지지. 그쵸?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잡고 둘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요. 이제. 그럼 어때요? 둘의 중점은 누구죠? 2분의 a 더하기 라지 x는 1이지 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특수한 직선이잖아. x는 1, 이게 되게 특수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지금. 여기 y랑 b가 같아요, 지금. b는 small y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 관련된 식으로 풀어야지? a와 b예요. 왜? a, b의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야, 자취가. a는 누구요? 나중에 이거 다 외워가지고 점대칭하고 선대칭하고 이런 거 막 바로바로 그냥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고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라기만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소망이야. 아주 그냥 소망이다, 이 새끼들아. 자, 됐어요. 집어넣어요. y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네. 2-x. 이제 바꿔야죠. y는 4-2x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거군요.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제 문제에 등장하는 거고, 뒤쪽에 복습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등수학 상교재 보세요. 고등수학 상교재 보시면 선생님 모든 교재 봐도 다 잘 나와 있고, 생 같은 경우에는 생 싫어하잖아. 근데 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형 하나 카테고리 나와 있더라고. 거기 이렇게 한번 펼쳐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숫자 바꾸기 1번. 똑같은 문제고 지금. 2번은 이제 원을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 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런 건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점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 그냥 반지름은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중심만 대칭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또 아주 편한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직선 가지고 할게요, 선생님. 4-3번. y는 2x 플러스 1을 저기다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한번 해보죠. 아까 선생님이 요거 이제 잠깐 설명해봤는데 문제로 직접 해보자고. 답이. 자, 요놈이 y는 x 플러스 2. 그럼 제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수리논술 할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저런 거 많이 보거든. 얘가 이제 y는 2x 플러스 2인데 간혹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는 두 점을 잡아. 아무거나 0,2랑 1,4 이런 거 잡아가지고 두 점을 대칭 이동해가지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오래 걸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 가지고 그대로 해보자고.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럼 둘의 관계식은 나와, 반드시. 주어진 조건은 반드시 나와요. b는 그럼 얼마? 2a 플러스 2. 왜냐면 x 플러스 2 이런 게 있어서 여기를 x, y라고 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 애들 헷갈려 할까봐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그럼 그 다음 봐요. 대칭 이동한 점 여기 어떻게 돼요? 라지 x, 라지 y. 우린 이 새끼들의 관계식을 구할 거다. 그쵸? 그럼 어때요? 내가 누구 쓰라 그랬지? 중점 조건, 수직 조건. 1번 누구예요? 중점 조건. 2분의 스몰 x a 플러스 라지 x는
아니죠. 지금 요게 요 점과 중점이 얘와 2분의 b 플러스 라지 y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에 쇽 들어가면 성립해야 되지. 관계식 끌어냅시다. 2분의 b 플러스 라지 y는 2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2입니다. 시가 하나 나온 거야. 시가 하나 나온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a, b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두 번째 조건 봅시다. 두 번째 조건 보시면 기울기 조건. x 마이너스 a분의 라지 y 마이너스 b는 이 새끼의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라지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좋습니다. 라지 x 이걸 먼저 씁시다. a 플러스 b는 라지 x 플러스 라지 y 왜 그런지 알겠지? 이쪽으로 연립할 거라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2를 곱해요. b 플러스 라지 y는 a 플러스 x 플러스 4 a 마이너스 b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계산 틀리지 마시고요. 됐어요. 간결하게 좀 나오겠네. 이건 마지막까지 계산해봐도 되겠다. 안 귀찮으니까. 아까 좀 귀찮아서 내가 말았거든? 둘이 더해요. 2a는 2y 마이너스 4 a는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아무데나 집어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x 플러스 y 됐어요. 없어지고 b는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x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a y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죠? 관계식 나왔지? 이럴 땐 이제 스몰 y에 관련된 표현으로 직선을 써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m과 n을 구할 수 있다.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뭐 중요한 공식도 안 외우잖아. 근데 뭐 이거 외우겠어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어차피 뭐 수능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뭐 수리논술 문제일 건데 그럴 때 공식에다 대입하면 더 감점 될 것 같아. 논술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올 때는 뭐 17번 18번 이 정도 수준에 나오거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올 텐데 뭐 23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충분히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이거 공식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를 겁니다. 어차피 외워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문제 수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자, 느낌만 봅시다. 느낌만. 이게 문제를 뽑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포물선을 하기 위해서 자취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수능에 이제 기출된 문제들이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니까 지금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뭐 이해하려고 애는 쓰지 말고요. 지금 모르고 있을 테니까 어떤 개념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 접근하는지 우리가 왜 자취를 배웠는지 그것만 보여주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선생님 편집을 좀 잘못해가지고.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점 A에 대하여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잠깐 멈춰두고 문제 먼저 읽어보시고 들어도 돼요. 점 A가 원점이면 B도 원점인데 A가 원점이 아니면 B는 A 원점 그리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이 A 좌표가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자취지. 그때 A가 포물선 위를 움직일 때 점 B가 그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막 움직이는데 나타내는 곡선 요게 자취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밑으로 문제가 풀리지. 다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게 뭐랑 연계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y제곱은 16x예요. 그런 상태에서 A 좌표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A 좌표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과 원점과 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무게중심을 B라고 하자. 그럼 B를 라지 X, 라지 Y 변수는 뭘로 놔도 상관없어요. 둘의 관계식만 구해주면 되고 그 관계식을 나중에 스몰 xy로 바꿔만 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됐어요. 여기 좌표를 a, b라고 하면 둘의 관계식은 반드시 나오겠지? b제곱은 16의 a입니다. 관계식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원점이니까 쉬워요. 여기도 a, b니까 요 점만 구하면 되는데 안 배운 거 좀 할게요, 쌤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저기 by는 2p니까 지금 8이 될 거고 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배울 겁니다. 금방 배울 건데
그놈의 y절편이니까 여긴 0, x 대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죠? 아, b분의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8a네요. 8a 요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라지 x를 구해봅시다. 3분의 어떻게 돼요? 00a. 좋아요. 라지 y는 어떻게 돼요? 3분의 0b, b분의 8a. b 플러스 b분의 8a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렇죠. 확인 좀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3x가 될 거고 이쪽에서 이제 b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거를 이쪽 식에다가 집어 넣으셔가지고 저기 라지 x, 라지 y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해 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아 자취. 근데 고등수학 상에서 해야 될 자취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기하 앞쪽 자체를, 근데 뒤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뒤쪽도 도형 쪽 파트도 우리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 기초를 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뭐 기하에 대한 프롤로그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에 조금씩 나가서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여기 마무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목표고 아마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3월 모의고사 전에는 기하를 택할지 미적분을 택할지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열려 있어야지, 그지? 이쪽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갑시다. 여기 천천히 나간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수고하셨습니다.